한일 위안부 협상, 2015년 협상 때부터 시작되었던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한 정치적 이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 정치권이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오늘 2021 코라시오 포럼에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진정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럼을 준비하신 한국일보 승명호 회장님과 코리아타임스 오영진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 입장에서 한일 관계라는 것은 저희 미래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정치 지도자로서는 언급하기 참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외교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의 아쉬운 점을 지적하는 것도 야당 지도자로서 부담이 가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의 경색 속에서는 당연히 일본 정부 측의 무리한 대응에 대한 지적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일 위안부 협상, 2015년 협상 때부터 시작되었던 한일 간의 양국 관계에 대한 정치적 이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 정치권이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되었을 때 그때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많은 분들께서 합의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집권하면은 더 나은 협상을 하겠다라는 말들로 위안부 할머니들께 호소하셨고, 그리고 또 집권한 이후에도 이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다라는 언사 아래 실질적인 행동들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은 바뀌어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변경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한 단계 한 단계 언급을 할 때마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위안부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할 때 46분의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셨습니다. 오늘자로 13분이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정치인으로서 그 사이에 돌아가신 33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을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합의가 된 것인지, 사과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더 나은 협상을 기다리는 상태인지, 할머니들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표현 속에서 어쩌면 그것을 모르신 채로 또는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 돌아가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나면은 정권 재창출이 될지도 정권 교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런 포럼을 하고 한일 양국 간에 앞으로 건설적이고 또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치적인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에 저희가 정권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 속에서 했던 많은 고민들, 저희는 국가를 위한 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새로 저희가 집권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 한일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가가 했던 약속을 여반장처럼 뒤집는 행위로서 국가의 신인도를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도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가 간의 외교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가 외교에 있어서 한층 더 성숙된 모습을 보이기 바라고, 그리고 일본 정부도 이번에 기시다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 한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기민하게 한일 관계를 개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노력과 일본의 노력,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 차원에서도 동시에 같은 수준으로 진행될 때 한일 관계가 건설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모여주신 많은 전문가분들과 사회 지도자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모아주시면은 저희 국민의힘은 그 의견을 받들어서 꼭 저희가 내년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미래 세대가 바라는 발전적인 한일 관계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